네, 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쿠퍼 플래그에 이어 이제 2픽을 예약해 놓은 선수죠. 딜런 하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페이스반님, 그리고 불꽃 앤서님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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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포됐습니다. 네, 팟캐스트로는 이제 좀 불꽃 앤서님도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또 어떤 경기를 지금 보면서 지내시고 계시는지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필라델피아가 그 지경이 되면서 지금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네. 그 다이제스트에서 입지 확보를 위해서 제가 덴버를 지금 강제로 맡아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네네. 요키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음, 그러고 뭐 상대팀이 마침 또 필라델피아에 있던 하든이 있는 팀이라 그 경기 네. 나름 재밌게 보고 있고, 음, 그러고 이번에 밀워키 떨어지는 거 슬픈 마음으로 지켜봤고요. 왠지 음, 닥 리버스가 있는 팀이라 그래도 네. 닥 리버스 하면 2라운드인데 음, 1라운드에서 떨어지는 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또 최근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점이 좀 굉장히 피 터지는 그런 경기들도 있고 이제 좀 일방적으로 끝난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약간 1라운드 시점에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 딜런 하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반님, 또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하퍼가 이제 이픽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다른 선수들은 잘 컸을 때 이게 올스타급의 그 레벨까지 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부호가 있다면, 하퍼는 그래도 성공했을 때 공을 들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음, 뭔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올스타급의 능력이 기대되는 선수라서, 그래서 기대치 면에서 봤을 때 이 픽은 플래그 다음으로 고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하퍼가 이제 이픽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능력, 어떤 능력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시나요? 하퍼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림 돌파의 그 성공률이 아웃라이어급이에요. 그러니까 음, 하퍼 신장의 가드에서 저만큼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하퍼가 대학 기준은 거의 최고급이라도 봐도 되고, 그러니까 레이업 성공률이 거의 70%가 나오거든요. 골밑 성공률이. 음. 근데 어쨌든 이게 포인트 가지신 포지션의 선수한테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하퍼가 스피드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닌데, 네. 운동 능력 위주보다는 어떤 감속해서 자 몸을 이용하는 그 바디 컨트롤. 그러니까 음. 백보드 옆에서 있을 때 스핀을 걸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로 이어가는 그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음. 음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온볼 돌파를 만드는 그런 자원으로서의 능력은 사실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온볼 플레이어로서 이제 좀 골 마무리 이런 것들이 좀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저희가 아무래도 하퍼가 핸들러다 보니까 이제 BQ나 이제 좀 패싱 센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그런 능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최상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음. 또 나쁘지도 않은 수준이라 봐요. 신입생 가드 치고는. 그래서 음. 그냥 뭐 나쁘지 않다? 뭐 로터리 픽 가드 치고 뭐 괜찮은 수준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 있어서 불꽃 앤서님께서는 또 하퍼의 이런 좀 패싱이나 이런 아니면 골밑 마무리 능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요렇게 봐요. 약간 옛날에 스콧 핸더슨 그 네. 포지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1 픽이 어. 워낙 강해서 이 픽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는 느낌? 예. 음. 지금 이번 드래프트도 그때 스콧 핸더슨이 이 라운 2 순위로 주목받았던 그 드래프트과 비슷하게 네네. 1 픽이 워낙에 지금 역대급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음. 근데 3 순위부터는 상대적으로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이 픽인 선수가 라이벌로서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사실 음. 하퍼가 좋은 선수는 맞는데 플래그랑은 분명히 격차가 꽤 있거든요.
이제 네네. 제가 오늘 사실 초대받은 이유가 이 딜런 하퍼보다는 딜런 하퍼 아버지를 본 고인물이라서 초대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네네네네.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장점이 하퍼한테 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죠. 나중에 이거는 론 음. 하퍼 얘기를 할 때 제가 살짝 더 얹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불꽃 앤서님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얘기들을 진짜 살짝 좀 스포드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퍼가 우려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장점을 사실 좀 일찍 마감했던 건 그만큼 좀 단점들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스바님? 우선 이 픽치고 좀 리스크가 있는 픽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올스타급 기대치가 있어서 이 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네네. 들어서 플래그는 망해도 상위급 주전은 보장된다 보거든요. 음, 그냥 플래그 같은 경우는 슈팅이랑 패스랑 수비만 해도 그냥 가치가 나와요. 근데 음, 하퍼의 경우에는 만약 이게 안 통했을 시에는 거의 그냥 벤치 아니면 그냥 완전히 버스트. 그래서 못 쓸 수준의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쨌든 하퍼의 장점은 어쨌든 림 드라이브라 했잖아요. 네네. 반대로 말하자면 패스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패싱 능력이 최상급은 아니에요. 음, 그렇다고 슈팅이 현재 완전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미들 성공률이 한 31% 정도, 3점 33% 정도, 음, 자유투가 75% 정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없는 수치는 아닌데 현재 수치만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죠. 슈팅 자체는. 이제 속도도 특출나지 않고 높이도 특출나지 않은 선수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그런 운동 능력 그리고 수비를 맞닥뜨렸을 때 이게 그 마무리가 완전히 통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기술이 좋은 그런 대학 림 피니셔들이 있었는데 이게 피지컬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게 프로에서 통하지 않고 그대로 망한 경우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음, 상체로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하퍼한테는 현재 플레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브런슨처럼 밀고 들어가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일단 한번 네네. 튕겨내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뭐 돈치치나 브런슨 같은 선수들이 그런 부분이 강하죠. 스피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네. 조금 감속형 선수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뭐 제임스 하든도 그렇고. 음, 근데 하퍼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투 빈도 자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최상급 선수들 대비 음. 그 부분 정도가 좀 우려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감속하는 쪼끔 느린 속도를 이용하는 선수들의 되게 컴패리즌이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돈치치도 그렇고 이제 브런슨이 제일 많이 이름이 들리고 그다음 커닝햄도 좀 비슷한 이름이 들리는데 그럼 현 리그에서 현재 하퍼랑 좀 비슷한 선수나 혹은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컴패리즌은 또 어떤 레벨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스바 님께서 예상을 해 보신다면 뭐 어떻습니까? 하퍼는 1대1 컴패리즌 잡기가 사실 애매해요. 완전히 네. 비슷하다 볼 수 있는 선수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굳이 비슷한 선수를 뽑자면 돈치치인데 돈치치 레벨은 사실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이라 생각하면 돈치치가 작아지고 패스가 나빠지고 슛이 나빠지고 힘도 네. 약해지고 예. 이러면 너무 안 좋은 소리가 하는데 그래 대충 그런 음. 느낌이라 보는데 그러니까 돈치치의 돌파가 있되 돈치치급 패싱이나 그런 마무리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느낌. 그래 네. 돈치치 향 정도 작은 돈치치. 그래서 어느 정도 네. 급이냐 하면 저는 그 아래쪽 올스타들 그러니까 올스타 뭐 벤치로 뽑히는 선수들 잘 컸을 때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불꽃앤서 님께서는 딜런 하퍼 뭐 어떤 수준까지 좀 성장을 할 거라고 또 보시는지 또 불꽃앤서 님께서 기대하는 이제 하퍼의 방향성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든이 연상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하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건 퍼스트 스텝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긴 하죠. 예. 음. 개인적으로는 올스타급 포텐이라고는 보지만
망하면 대차게 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파를 주특기로 삼아야 되는 선수가 어깨빵이 안 되는 거를 저는 프로 와서 극복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든 선수가 사실 마켓 펄츠예요. 마겔 펄츠. 네네. 예. 예, 플레이 스타일 좀 달라요. 대학 기준으로 하면 좀 다른데, 막 펄츠가 프로, 아니 대학에서 가졌던 슈팅 장점이 프로 오면서 망가져서 사라진 다음에 이 네. 선수가 남았던 장점이 결국 감속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고 음. 골밑 마무리가 생각보다 좋다. 그 송급 감각이 좋다. 그러고 그 돌파를 기반으로 하는 패스가 좋다인데, 이게 하퍼랑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또 단점도 비슷했던 게, 가감속이 좋은데 얘 펄츠도 어깨를 잘 쓰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깨빵이 음. 되는 선수가 아니어서 펄츠가 그 부분에서 슈팅이 안 되면서 완전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버지와 연상해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론 하퍼와 이제 현재 딜런 하퍼의 스타일이 좀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들었는데 이제 론 하퍼는 어떤 선수였나요? 실제로 하퍼를 보고 두 번째 쓰리핏을 봤던 사람이라, 하퍼가 금메달, 아니 금메달이란다. 예, 우승을 5번 하는 걸 네. 아직 다 봤거든요. 예. 예예예예예. 하퍼가 하퍼 그걸로 유명해요. 이거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퍼가 음. 원래 클리블랜드의 에이스였던 선수예요. 예. 어. 예. 그런데 그때 클리블랜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 때 엄청난 거를 한번 당했죠. 마이클 조던의 전설의 더샷이 클리블랜드에 있었는데, 아. 그 네. 클리블랜드전에서 마이클 조던 상대하는 선수가 하퍼예요. 아. 예. 사실 그래서 참 운명의 장난처럼 그랬던 선수가 시카고 불스 가 가지고 두 네. 번째 3핏, 마이클 조던 돌아오고 두 번째 3핏 할 때 핵심 주전 카드로서 쓰였고, 근데 음. 인제 그때는 무릎 부상을 당하고 좀 몸이 예전같이 운동량이 되진 않았었는데, 이 음. 수비가 참 좋아요, 하퍼가. 그러고 음.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뭐 그렇게 슛이 좋고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 1 번으로서 리딩 능력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고, 적당한 돌파와 적당한 득점력 요런 것들이 있던 선수라, 그 음. 트라이앵글 오펜스에서 1 번으로 놓기에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하퍼가 가장 좋았던 게, 키가 198 인데 몸무게가 98 킬로예요. 그러니까 어. 이 좀 신체 조건이 참 좋죠. 제가 딜런 네. 하버 보면서 아쉬운 게 그 포인트인데, 음. 아빠 대비해서 몸무게가 10 킬로나 작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아빠가 가지고 있던 그 피지컬적인 장점, 막 어깨를 써서 돌파를 하고 하는 요런 곳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이 음. 몸무게의 차이, 요런 것들이 좀 딜런 하버를 보면서 아쉽다고 느끼는데, 네. 반대로 론 하퍼는 클리블랜드 시절에 득점을 잘하던 그 당시에는 몸도 굉장히 좋아서 운동 능력과 이 몸을 가지고 쓰는 요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좋았던 선수고요. 네네. 그러고 무릎이 망가진 이후에도 그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워낙 좋아서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음. 그러고 결정적일 때 한 번씩 터져 주는 득점력도 좋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우승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반지를 5번이나 낄 수 있었던 거죠. 음. 네, 이렇게 또 아버지 얘기를 또 했는데 또 그래도 아들이 주제니까 아주 아들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스바님께서는 그럼 이제 딜런 하퍼의 또 앞으로 뭐 단점만 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좀 보완할 만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체형 자체는 형이 좀 더 닮았어요. 그 특유의 음. 가드인데 포워드급의 그 두꺼운 상체? 사실 그게 음. 론 하퍼 하면 생각나는 가장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네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적당한 몸빵 그리고 수비력,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정체성인데, 뭐 음. 형의 경우에는 그 지점이 장점이죠. 근데 음. 사실 그런 부분이 딜런 하퍼에게는 뭐 없다는 게, 그래서 수비도 사실 큰 플러스가 아니고, 음. 앞서 말씀드린 그 어깨빵 부분이 쪼금 걸리고, 그게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네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리스크가 있는 픽이라 해도 다른 선수들은 성공했을 때 하퍼만큼의 기대치가 있지 않아요. 정말 올스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히 뭐 온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수비를 찍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상위 픽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치일 텐데 다른 네. 선수들은 이 부분을 사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퍼가 어쨌든 간에 이번 드랩에 그 2픽급 유망주는 확실하고, 그리고 뭐 농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이해도가 나쁘지 않고, 특히 뭐 약팀에서의 이런 퍼포먼스도 높게 평가할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딜런 하퍼가 과연 이런 약점들을 프로에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뭐 커버를 할지, 아니면 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 부분에 조금 주목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간지를 지켜보면 되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딜런 하퍼라는 이 원석이 과연 이제 프로에 진출해서 또 어떻게 세공되느냐. 그래서 또 아버지만큼 또 반지 뭐 5번 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좀 성장하시는 것도 좀 차차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맡아주신 스페이스바님 그리고 불꽃앤서님 감사합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